Where you from? Ohio. Ohio, what part of it? Cleveland? Oh, Cleveland. I just went National Park October, end of October. Oh, yeah? Yep. That time is very crowded. So many people In down fall? there. Yeah. Yeah. Fall in Ohio, yeah. Yeah. Oh, I'm gonna make a video for you guys. Awesome. It's a short video. It's like a family documentary. How many times have you came here? This is our This is our first. first time. Oh, only first time. Yeah.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Over than 10 times. Yeah. It's pretty incredible. Oh yeah. Thank you so much. It's a really, really beautiful places. Yeah. Are you from Utah? No, I'm from New York City. New York City? I'm a travel all over the places. Yeah. That's awesome. Yeah. That's awesome. What's the favorite national park you've ever been to? Yeah. And what about after? Where have to go after this? So we went to Monument Valley, to Canyonlands, to Arches. Arches. Then we did Capitol Reef this morning. We're doing Yeah, breakfast. Capitol Reef is beautiful. We're doing this afternoon, and then we're going to Zion tomorrow. Yeah, Zion is beautiful too. Yeah. Yeah, we're super excited. Yeah. Very cool. So, nice meeting you. Thanks for the Awesome. pictures. Thank you so take much care. for the Take care. pictures. Yeah. Have a good trip, okay? Thank you. Yeah. 뒤에 보이는 곳이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 포인트예요. 근데 원래 이 자리는 사람이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 보호구역이 돼서. 근데 이 아래 뭐 눈도 있고 그래서 눈도 밟고 오고 또 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올라왔고 또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으슥한데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복장이 그래서 내가 그 국립공원에 관리하는 레인저인지 알아요. 제가 간밤에 그 페이스북 친구가 요즘에 한 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페이스북 프렌들이 뭐 마스크들 쓰고 거기다가 막 사진들 올려놓고 또 누구는 또 결혼식을 했는데 하객들이 안 와서 그 안타까워한 그러한 내용들, 어디 모임 같은 거 졸업식도 안 하고 그 우한 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졸업식도 안 하고 그냥 쓸쓸하게 사진 한 장만 찍고 졸업식을 대신했다고 하는, 또 무슨 강의도 또 그 화상으로 인터넷 유튜브 방송 같은 것으로 듣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그곳에 제 블로그에서 글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 올려놨어요. 2개 올려놨어. 2009년도 4월 10일 날 쓴 것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10월 달에 썼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 멕시코발 뭐 돼지독감인가? 그것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뭐 무슨 신종 질병으로 해서 중세 시대 때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같은 그러한 돌림병이 돌아서 인구의 수많은 그 인류가 죽게 생겼다고 그냥 막 허풍들 떨고, 한국에 그때 내가 9월 달에 갔어요. 한국에 2009년에 9월 말에 가서 10월까지 있었는데 해외 동포 축구대회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곳곳에 뭐 손 씻는 거 만들어 놓고 마스크들 쓰고 다니고 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별로 없고, 죽는 사람은요, 제가 간밤에 이렇게 한국에서 몇 명이 죽나 찾아봤어요. 1년에 대략 30만 명이 돌아가세요. 아이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분에 이르기까지 평균 29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하루에 약
840명이 전국에서 매일 죽는 거예요. 독감은요, 옛날에도 우리 조상님 때부터도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려서 몸이 허약해서 해마다 독감이 안 걸린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감 걸리면 무지무지하게 아프잖아요.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냥 막 몽둥이도 두드러 패듯이 아프고, 이거 뭐 기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일주일씩 알아놓고, 약이란 약은 다 때려 먹고, 또 미국은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 걸려서 열이 많이 나면 이렇게 막 찬물, 알코올 이런 걸로 막 씻어줘요. 열이 나가라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걸리면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옷이라는 옷은 죄다 껴입혀 놓고, 내복서부터. 그래 놓고 아랫목에 눕혀서 그냥 군부를 엄청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불, 솜잎을 그거 잔뜩 벗고 뒤집어 쓰고 땀을 막 비 오듯이 다 흘리는 거예요. 아주 목욕하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 있으면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더라고. 그리고 독감은 해마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박쥐로부터 뭐 파생돼 가지고, 한국에 포털뉴스 보니까 그 천산갑이라고 하는 그 기어다니는 짐승을 또 중간 숙주로 해서 그게 퍼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슨 개떡 같은 학설들을 막 제시들을 한다고요. 물론 그 누군가 이제 근사치에 가깝게 자꾸 역학조사를 했으니까 그러한 결과는 나왔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에 생각난 것이 아니라 2009년 4월 10일 날 그 이전에 생각했던 거를 2009년 4월 10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것을 그때 써놨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이전에 한 20년 됐을 거예요. 거의 SAS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그 돌림병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어. 또 많은 사람이 뭐 죽고, 그때도 전 세계가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그 사스에 걸려서 떠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언론을 통해서 듣고서 떠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뭐 조류 독감, 그리고 뭐 돼지 독감, 또 이번에는 뭐 우한 독감, 뭐 박쥐로부터 생겨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쓴 글 내용이 뭐냐면, 이 신종 독감 무슨 유행병 이러한 것들은요, 어떻게 전파가 되냐 하면 평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해마다 매 절기마다 있는데, 그것을 국제 사기꾼들이 그러한 말을 퍼틴다, 이렇게 내가 쓴 거예요. 전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통신사들이에요. 한국이나 각 나라의 외신, 외국의 모든 뉴스들을 공급해주는 그 외신이 있잖아요. UPI 통신, AFP 통신, 로이터 통신, 또 근래에 그 뉴욕시장 했던 그 친구, 그 블룸버그가 사주로 있는 그 블룸버그 통신, AP 통신, 이러한 모든 통신사들이 전 세계 각국에 그 뉴스를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KBS, MBC, 뭐 조선일보, 무슨 한국일보 이러한 데서는 그 외신을 들어오는 그 뉴스를 아마 뭐 그 연에 얼마씩 내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또 국내에다가 언론에 이 국내 그것을 배포를 하는 거예요, 뉴스로. 물론 한국의 언론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통신사들은 왜 그들이 그 앞제비 노릇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들과 다 결탁들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한 독감이라든지 돼지 독감, 뭐 사스 이러한 것들은 생겨나는 원인이 뭐냐면,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제약 회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결론을 두고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그 11년 전에 그 사스도, 그 돼지 독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추산적으로 볼 때 한 400억, 500억 달러를 그들이 해먹었어요. 그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있는 그러한 병을 통신사들과 결탁을 해서 전 세계에 막 뿌려대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다. 요 며칠 전에는 제가 그 포털 뉴스를 딱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무슨 그 유행병 전문가라는 놈이 거길 또 뭐라고 썼냐면 내년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 되는 인류가 이번 우한 독감에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떠벌려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뭐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 유행병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방면엔 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나야 뭐 여행가에다가 뭐 조각가, 미술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거대한 제약 그룹들 그리고 통신사들의 앞제비로 그들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연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계통의 의학자로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신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앞제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여 이 사태가 끝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40%에서 70%, 그러면 6, 7이 40이 약 40억 명이 우한 독감에 걸려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죽는다 하는 그러한 데이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실제 그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목사가 됐던 중이 됐던 신부가 됐던 무슨 산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이 됐던 죽음을 해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사기들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그 인류를 담보로 해서 그 사기를 치는가 하면 그들이 그 계획을 미리 입안을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백신을 많이 팔아쳐먹는 것이거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드냐면 달걀로 만들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그 돼지 독감 때 그 자료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걀 하나에 3인분 정도의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한 바이러스 그것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뭐 숙성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백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면역력이 있게 그 바이러스 약한 세균을 몸에 투입을 해서 주사해서 그것으로 면역을 길러서 하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왕창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만든다고 이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겁에 질려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독감이 옛날부터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신종 독감,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없어서 약도 없고 이건 걸렸다 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람들이 깨꼴락 하고 공포에 떤다. 그러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다 믿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하루에 몇 번씩을 씻어야 되고,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씩 씻어야 되고, 별의별 수작들을 다 부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서움을 줘야 나중에 그 약이 팔리니까. 그래서 그 백신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지금도 연구는 지들이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옛날의 백신이나 지금 거나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그러니까 독감으로 2019년에 죽은 사람 제가 자료를 어제 저녁에 찾아봤어요. 몇 명이나 될까? 했더니 작년에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14,000명이 죽었으니까 미국은 또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도 경제 선진국, 의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면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의 국민이 1년에 독감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감으로 항상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독감으로도 죽고, 감기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별의별 사건으로 다 죽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살해당하는 사람, 안전사고, 교통사고, 위암, 폐암, 간암, 다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이 거대한 제약 회사들이 한탕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 10년 주기, 그게 정확하게 10년 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몇 년을 주기로 해서 사람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 번씩 해먹고 다시 한 번씩 해먹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임상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세계 정세 분석을 탁월하게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임상적인 세균학적인 이러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 정세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나 한 여름쯤 되면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습니다. 그 백신에 대한 기본 그 자료를 또 한국도 그들로부터 살 것이고 중국도 살 것이고 세계 각국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그들로부터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료를 사서 만들어서 자국인들한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중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미개하고 그들이 그 애국심 아닌 그 이상한 애국심으로 한국을 자꾸 그 많은 인구로 한국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둔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이 독감은 왜 SAS 그 사스서부터 뭐 조류독감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가 하면 중국의 그 13, 4억이나 되는 그 많은 인종에게 그 백신을 팔아먹어야 돈이 되거든요. 한국에 팔아먹으면 5천만 개 팔아먹을 것을 중국에 팔면 그의 몇 배, 한 30배 정도 되는 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항상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발병을 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그 제약 회사들이다.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제약회사 또 무슨 제약회사들 그것이 네덜란드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사주들은 그 민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전쟁도 어떻게 항상 일어나는가 하면 30년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부친 대통령이죠. 지난 연말에 세상 떠나신 그 양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라크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 침공을 하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인근 나라들 또 인류를 도탄에 빠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기 이전부터 그 많은 세력들이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짜집기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 우한 독감 전 세계의 공포 분위기 조성하듯이 이라크와 그 사담 후세인 세력을 치지 않으면 인류의 큰 병폐가 된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어요. 미국만 침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단독으로 하면 세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우방국들을 전부 연계해서 그 연합으로 해서 같이 때려부시는 그러한 전술을 항상 펴온단 말이에요. 우방국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의 수출을 못합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걸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집중타를 맞기 때문에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즉각 반드시 함께 참가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떤 녀석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 불법이거든? 어디서 띄웠을까, 이 녀석이?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들이 한국이나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러한 작은 인구의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13, 14억이나 되는 그러한 그보다 더 되겠죠? 정확하게 몇 억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팔아쳐먹기 위해서 지금의 우한 독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장을 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백신을 팔아먹고 그 백신을 또 중국이나 한국에 기술 제휴를 해서 또 그곳에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수백억 달러를 일순간에 챙기는 그러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전직 그 총리하신 그 점잖으신 분 있잖아요. 그 이낙연 선생. 그분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리고 또 야당 대표 황교안 선생. 그 사람은 선생은 아니지 뭐 내 둘째 동생하고 동갑이니까. 하여튼 그러한 모든 분들이 나서서 다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솔선수범해서 그냥 진두지 해가면서 많은 의료인들 또 구급 요원들 경찰 공무원 모두 동원을 해서 바이러스 독감을
철저히 차단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음씨 좋은 그 양반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나서가지고 그냥 막 대구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참 그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니까 국민을 이끄는 국가 관계기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그가 솔선수범을 하느라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가 없이 그냥 이거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전부 그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치인들이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그 사쿠라 그 마귀 같은 늙은이 그 누구죠? 뉴욕에도 있어. 저 신천지 이만희 끈앞을도 뉴욕시에도 있습니다. 완전 마귀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제대로 요번에 걸려서 아주 그 아작이 나면 더 좋기는 하긴 하겠지만 뭐 그 사람들만 뭐 그게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종교단체 그냥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뭐 복이 들어오고 뭐 세상 별의별 무슨 무당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또 무슨 그 독감이 돈다고 예배를 중지하고 뭐 별짓들을 생쇼를 다 하더라고요.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그죠? 그거 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기도해서 재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49년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한국에 예수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변질이 돼갖고 다 무당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에 그 이만희 같은 그러한 자들이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단 그것도 20만 명씩 거느리고 그 사기를 쳐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만은 마스크 벗어버리세요. 제가 미국에 한 40년 거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는요 옛날부터 독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제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지금 다 장성을 했지만 그 아이들 국민학교 다니고 요만할 때 독감 걸려서 학교가 휴교한 때도 있었어요. 뉴욕시에서. 그래도 저는 마스크 씌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자연히 걸리는 거예요. 걸렸다 낫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독감이 한국처럼 지금의 우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유행을 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짓들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제약회사나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서유럽에 있는 그러한 제약회사들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에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아요. 꼭 보면 만만한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이런 데다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약을 팔아쳐먹고 자기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미국에서는 독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감기예요. 미국에서 그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못 처방해줘요.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는 타이레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나면 그 물수건 해갖고 이렇게 열나는 부위에 이렇게 씻어서 열을 날려주라고 하는 그 처방뿐이 안 내려줍니다. 미국에서 독감 걸리고 감기 걸려서 저 한국처럼 막 항생제 막 투입해갖고 주는 의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왜 그 사기치고 하는 그러한 곳을 간파를 못하고 그냥 옛날에 그 총리했다는 그 황이라고 하는 그 친구서부터 그 점잖으신 누구의 이낙연 선생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양반들이 전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언론은 또 거기에다가 또 펌프질까지 뒷다리 해대면서 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까지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걸 거기다 글을 사진 같은 거 다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약회사들의 전술이 그겁니다. 세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은 다음에 백신 개발했다고. 그 백신이 뭐 별거겠어요? 달걀에다가 그 숙주를 심어가지고 백신 만들어서 그 전 세계에 다 팔아쳐 먹는, 그래서 수십조 원의 그 재물을 부당 취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다 팔아쳐 먹었으면 그리고 싹 끝내버리는, 그것이 그 유hen병 독감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11년 전에 그 기억을 해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돼지 독감이 거의 끝났는데 재고가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그 백신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은 이런 무슨 알약이나 이러한 다른 약처럼 두고 뭐 몇 달씩, 1년씩 이렇게 두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짧은 그 기간이 되면 또 없애버려야 되는 변질이 돼서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한국 정부에, 그 당시에 11년 전에 정권이 누구였었어요? 노무현 씨 죽고 그 사기꾼 이명박이 때문에 그 인간했을 때 그 재고가 제약회사들이 한 5천억이 되는데 그걸 처분을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또 그 정부 기관에서 다 사줬잖아요. 그 돼지 독감인지 열병인지 그거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국민 세금이 다 그런 데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커미션 받아 처먹고 이제 그 사기꾼도 그렇게 했겠지.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 또 이번에 발생한 그 우한 독감, 이러한 것들에요, 그 배후 세력들의 그 농간을 잘 그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사기극들이 항상 배후에 깔려 있다. 거기에 우리 멀쩡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혹이 되어서 괜히 공포에 질려 살 필요도 없고, 이거 뭐 다닐 때 안 다니고 먹을 거 안 먹고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내가 독감이 지금 나이가,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입니다. 그 나이까지 살으면서도 독감 걸려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나처럼 체질이 약한 사람도 안 죽었었는데 그 건강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죽냐고. 그리고 요 근래에 제가 한국 포털뉴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누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게 우한 독감 때문일 것이다. 아니,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800명, 900명씩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한 독감 걸려서 죽었어요? 암으로 죽고 무슨 다양한 질병으로 죽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한 독감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사람이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거고, 안전사고로 죽는 거고, 느닷없이 원인 불명으로 죽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한 독감에 결부를 해서 죽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황당한 그 추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이나 죽었냐고.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전국이 공포 분위기에 떨어가지고 마스크가 동일하고, 뭐 여행 갈 걸 못 가고, 뭐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를 시키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뭐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왜 하냐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그 근본 배경은 이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국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다 연계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사람을 추방을 하거나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 창으로 찔러 죽인 민족이 그 이스라엘 놈들 아니에요. 돈만 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 심각한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국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시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제약회사들 그리고 모든 언론사들, 의료기관들 그러한 자들이 다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뉴욕 타임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 세계적인 언론들 아니에요? ABC 방송, NBC 뭐 그러한 방송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AFP 이러한 모든 통신사의 사주 그 배후를 아마 인터넷 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살펴보면 전부 유태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양키의 본고장. 그 한국 분들은 양키 그러면 미국 사람 전체가 양키인 줄 알지만 버먼트에 사는 사람들이 양키예요. 그 보스턴 그 위쪽에 버먼트주에 거기 사람을 토종 양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외국 사람들이 양키라고 부르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양키의 본고장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샌더스라고 하는 그 머리 하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 양반이잖아요. 그 샌더스 그분은 유태인이에요. 자기는 유태인이라고 하죠. 대놓고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유태인은 배후에서 모든 정재계, 군사, 경제, 금융 모든 것을 전부 그 컨트롤을 하지만 대통령은 유태계가 하지 못합니다.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요. 난 이제 또 떠나야 되겠어.